당신 죽은 줄 알았는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그리고 대문이 열리는 순간 그 사람이 멀쩡한 얼굴로 서 있었다. 며느리, 여긴 왜 왔어? 시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겨울바람처럼 매섭게 내 귀를 때렸다. 100억대 재산가 할머니의 간병인으로 일하며 남편의 병원비를 벌고 있던 나. 그런데 그 할머니의 집 대문을 연 사람은 분명히 죽었어야 할 시아버지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3개월 동안 속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더 끔찍한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 이름은 강지은, 올해 32입니다. 4년 전 저는 대형 마트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원이었어요. 아버지를 23세 암으로 여의고 친척 하나 없이 혼자 살아온 저에게 가족이라는 건 먼 나라 이야기였죠. 그런 제게 운명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 박민수였습니다. 민수 씨는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기사였어요. 항상 웃는 얼굴에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죠.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누군가 물을 쏟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 닦아주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직원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지은 씨, 오늘 야근이죠? 커피 좋아하시죠? 아메리카노 한 잔 사다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아니에요. 그냥 가는 길인데요. 금방 다녀올게요. 이렇게 소소한 친절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저희는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우리 둘을 보며 언제 사귀느냐고 놀려댈 정도였죠. 3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했어요. 민수 씨도 저처럼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했거든요. 둘 다 돈을 모아야 했기에 결혼식은 사치라고 생각했죠. 여보, 우리 5년 안에 2억 모아서 아파트 사자. 그리고 아기도 낳고. 응, 좋아. 우리 둘이면 뭐든 할 수 있어. 열심히 일해서 꼭 우리 집 마련하자. 시혼집은 작은 투룸 전세였어요. 가구는 중고로 구입하고 식기는 1,000원샵에서 샀죠. 침대도 중고거래 앱에서 5만 원에 샀고 냉장고도 10년 된 걸 무료로 얻어왔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민수 씨가 먼저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리 실력이 없어서 라면에 계란 하나 넣는 게 전부였지만 그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죠. 여보,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 사장님이 나보고 성실하다고 보너스 10만 원 주셨어. 진짜? 우와, 대단한데? 그럼 오늘 치킨 먹자. 좋아. 내가 시킬게. 이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결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거실에 낯선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사람은 소파에 편하게 기대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우리 집 냉장고를 열어 맥주까지 꺼내 마시고 있더군요. 누구세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놀란 제 목소리에 민수 씨가 화장실에서 창백한 얼굴로 나왔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여보, 이 사람은 반갑네. 며느리, 나는 민수 애비야. 처음 보는구나. 우리 아들이 나 죽었다고 말했나 보네. 노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분명히 민수 씨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했는데, 아니, 정확히는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아버지, 당장 나가세요.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민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태연했어요. 오히려 더 편하게 소파에 몸을 묻으며 담배까지 꺼냈죠. 그렇게 모질게 굴지 마라. 아버지가 돈이 좀 필요해서 왔다. 1,000만 원만 빌려줘. 다음 달에 2배로 갚을게. 이번엔 정말 큰 건 잡았거든. 절대 안 돼요. 당신한테 줄 돈 없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이놈아, 내가 아무리 숨어 살아도 내가 다 찾아낸다. 너 혼인신고한 거 주민센터에서 확인했어. 어서 돈 내놔. 안 주면 여기서 1달이고 2달이고 버틸 거야. 그날 밤 저는 민수 씨에게서 진실을 들었어요. 우리는 거실 구석에 조그맣게 웅크리고 앉아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죠. 시아버지는 도박꾼이자 사기꾼이었어요. 민수 씨가 어렸을 때부터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뜯어갔대요. 민수 씨의 어머니는 그 폭력을 견디다 못해 민수 씨가 5살 때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 소식이 없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급식비도 못 내서 친구들한테 놀림받았어. 아버지가 내 돈 다 가져가서 중학교 때부터는 신문 배달하고 전단지 돌리면서 돈 벌었는데 그것도 다 빼앗겼지. 고등학교는 야간으로 다니면서 낮에 일했어. 여보, 20살이 되던 해, 나 집 나왔어. 더는 못 참겠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어. 미안해. 여보, 내가 숨긴 거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 사람은 정말 괜찮아. 여보, 나도 가족 없이 살아왔잖아. 충분히 이해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 하지만 시아버지는 쉽게 물러가지 않았어요. 이틀 동안 우리 집에 눌러앉아 돈을 달라고 했죠. 심지어 옷을 다 벗고 팬티 바람으로 집안을 돌아다니며 버텼어요. 민수 씨가 밀어내려 해도 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않았죠. 1000만 원만 줘. 그럼 당장 나간다. 이번엔 진짜야. 경마 정보 확실한 거 있어. 결국 민수 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시아버지는 도박장 운영과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거든요. 형사들이 왔을 때 시아버지의 반응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 개자식아, 애비를 경찰에 넘기다니. 나중에 두고 봐라. 내가 나오면 너 죽여버릴 거야. 조폭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너네 둘 다 강에 처박아 버릴 거라고. 시아버지는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온갖 저주를 퍼부었어요. 이웃들이 다 나와서 구경할 정도였죠. 민수 씨는 그날 밤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30살 남자가 아이처럼 엉엉 울더군요. 여보, 나 잘한 거 맞지? 그래도 아버지인데. 당연하지, 잘했어. 여보, 당신 잘못 없어.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가 최소 3년은 감옥에 있을 거라는 소식이었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1년 반이 지났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고 1억 가까이 저축했죠. 민수 씨는 승진해서 팀장이 됐고 저도 경립으로 옮겨서 월급이 올랐어요. 이제 정말 우리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여보, 다음 달에 아파트 보러 가자. 인터넷에서 괜찮은 거 몇 개 찾아뒀어. 좋아.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는데 시아버지가 또 우리 집 거실에 누워 있었어요. 깜짝이야. 저와 민수 씨는 동시에 비명을 질렀어요.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 알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지. 너희 둘 생일 조합해보니까 바로 뚫리더라. 그리고 나 감옥에서 나왔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자세히 보니 엄청나게 수척해져 있었죠. 1년 반 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얼굴은 누렇게 뜬 상태였죠. 형 집행정지로 나왔어. 내가 가남이야. 말기라서 감옥에서 나가라고 하더라. 치료도 안 해주고 그냥 나가래.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하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치료비 달라고 온 거예요? 민수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너한테 사과하러 왔다. 죽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민수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너를 그렇게 괴롭히고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용서받고 싶구나.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진심처럼 보였죠. 민수 씨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민수 씨를 설득했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순 없다고요. 여보, 그래도 아버지잖아. 병원에 데려가자. 최소한 검사라도 받게 해주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당신은 모르잖아.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알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주고 보내드리자. 결국 우리는 시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검사 결과 간암 3기였지만 간이식을 하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항암 치료비라도 지원해드리자. 여보, 우리 돈 좀 있잖아. 알았어. 최소한만 해주자. 민수 씨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그리고 몇 주 동안 시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받았죠.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시아버지가 정말 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이 빼짝 말라서 숨 쉬는 것도 힘들어했죠. 민수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너를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고 평생 너를 속이고 돈만 뺏어갔구나. 이런 애비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됐어요. 아니다, 꼭 말해야겠다. 내가 저승에 가면 꼭 너에게 저지른 벌 받도록 하마. 민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미안하다. 민수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죠. 멍청한 인간. 그러게 좀 착하게 살지. 이게 다 당신이 나쁜 짓만 하고 살아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늘이 당신을 벌한 거라고. 그러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간 이식을 빨리 하지 않으면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민수 씨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뒤척이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제게 말했어요. 여보, 나 간이식 해주려고 해. 뭐? 여보, 그건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야. 이대로 아버지 보내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불행하게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간이식 해줄게. 대신 아버지한테 약속을 받을 거야. 민수 씨는 시아버지에게 찾아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간이식 해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살아나시면 새 인생을 사세요. 사기친 사람들한테 찾아가 사과하시고 남을 돕고 선행하며 사세요. 나에게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남아주세요. 민수야, 정말 날 살려주겠다는 거냐? 나 같은 인간 쓰레기를. 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알겠다. 내 말대로 할게. 정말 사람답게 살겠다. 고맙다, 아들아.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민수 씨와 시아버지는 나란히 병실에 누워 회복했죠.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간호하며 행복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었죠. 여보, 정말 고생했어. 훌륭한 결정이었어. 응, 이제 아버지도 달라지실 거야. 우리 새 출발하는 거야. 한 달 후 민수 씨가 퇴원했어요. 시아버지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건강해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 씨에게 심한 후유증이 나타난 거예요. 간이식 후유증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당뇨와 고혈압이 생겼죠. 몸도 계속 아프다고 했어요. 여보, 괜찮아? 병원 다시 가볼까? 조금 힘들긴 한데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민수 씨의 통장을 몽땅 털어서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1년 반 동안 모은 1억 가까운 돈이 전부 사라졌죠. 시아버지는 우리 집에 있는 민수 씨의 통장과 도장을 몰래 가져갔던 거예요. 이런 개자식이! 내가 미쳤지! 그 인간을 믿다니! 민수 씨는 충격을 받아 쓰러졌어요. 과호흡이 와서 숨을 제대로 못 쉬더니 그대로 기절했죠. 저는 119를 불러 민수 씨를 병원에 실어갔어요. 병원에서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이식 후유증에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당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했어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실비보험도 없었고 저축한 돈도 시아버지가 가져갔죠. 병원비를 댈 방법이 없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야겠어. 눈물을 흘리며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3천만 원을 빌렸죠. 하지만 한 달 만에 바닥이 났어요. 대출 독촉 전화가 매일 왔어요. 이자도 못 내고 있었거든요. 이자라도 내셔야죠. 연체가 계속되면 집 경매 들어갑니다. 이러다가 집 날아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요. 저는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하면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남편 모르게 휴게실로 나와서 알바 앱을 뒤지고 구인 광고를 찾아봤죠. 하지만 병원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병원 휴게실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죠. 아가씨, 일자리 찾는 거야? 휴게실에서 알바 광고를 보고 있는데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할머니였죠. 내 병원비가 필요해서요. 남편이 입원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 안 됐구먼. 그럼 나를 간병해 줄래? 시급 3만 원 줄게. 요즘 간병인 구하기가 어려워서 말이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머니 이름은 최영자 여사였어요. VIP 병실에 입원해 계셨는데 혼자 지내시기 불편해서 간병인을 찾고 계셨대요. 하루에 3번만 와줘. 한 번에 1시간씩. 샤워 도와주고, 말동무 해주고, 식사 챙겨주면 돼. 네, 알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간병하면서 틈틈이 최 여사를 돌보게 됐어요. 최 여사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난한 미신공에서 시작해서 의류 사업으로 성공해 100억대 재산을 모으신 분이었죠. 지은아, 나도 젊었을 때 너처럼 힘들게 살았어. 남편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여의고 혼자 아이들 둘 키우면서 말이야.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미싱 돌렸지. 정말 대단하세요, 여사님. 그런데 말이야, 요즘 나한테 애인이 생겼어. 애인이요? 어머, 로맨틱하시네요. 응, 나보다 10살 어린 남자야. 60대 후반인데 정말 멋져.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다정하기까지 해. 매일 밤늦게 면회 와서 나 돌봐줘. 내가 이 나이에 사랑을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네. 최 여사는 행복한 표정으로 애인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처럼 얼굴이 붉어지시더군요. 일주일이 지나고 최 여사가 주급으로 150만 원을 주셨어요. 여사님, 이건 너무 많아요. 시급 3만 원이면 하루 9만 원, 일주일에 63만 원인데. 됐어. 그냥 받아. 보너스야. 자네가 정성껏 돌봐줘서 내가 편했거든. 그리고 자네 사정이 어려운 거 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를 받은 것 같았죠. 그날 최 여사가 부탁을 하셨어요. 지은아, 미안한데 우리 집에 가서 속옷 좀 가져다 줄래? 빨래가 안 말라. 그리고 약도 좀 챙겨와야 하는데. 네, 당연하죠.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를 받고 버스를 타고 갔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으리으리한 단독주택이었죠. 대문 앞에서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집에서 사시다니.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안에서 대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대문을 연 사람은 시아버지였어요. 뭐야?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시아버지가 최 여사의 집에서 나온다니. 며느리, 여긴 왜 왔어? 어떻게 여길 알고? 아버님 여기가 최영자 여사님 댁이에요. 저는 여사님의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왜 여기 계세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최 여사가 말씀하신 애인. 그게 바로 시아버지였던 거죠. 설마 아버님이 여사님의 애인이세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제 손목을 낚아채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야, 너 입 닥치고 있어. 영자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어? 놔주세요. 여사님한테 다 말할 거예요. 아버님이 사기꾼이라는 걸. 이년아, 조용히 해. 내가 이 할망구 꼬시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3개월 동안 매일 밤 병원 와서 시중 들고 존말로 구슬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세요? 100억짜리 상가야. 그거 내 이름으로 넘기는 거 거의 다 됐어. 다음 주면 유원장에 내 이름 올라간다고.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이걸 망칠 수는 없어. 저는 경악했어요. 아버님, 민수 오빠가 자기 간을 줘서 살렸잖아요. 그 은혜도 모르고 또 이런 짓을. 은혜,
웃기는 소리 하네. 나는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자식이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오빠는 지금 당신이 훔쳐간 돈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간이식 후유증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알아서 잘 살겠지. 나는 이제 내 인생 챙겨야 해. 시아버지는 제 입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놔주세요. 당장 놔주라고요. 안 돼. 너 지금 여기서 한마디라도 짓거리면 내 인생 끝이야. 이번에 잡히면 진짜 오래 못 나와. 너 조폭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너랑 민수 둘 다 없애버릴 거야. 그때였어요. 뭐 하는 거야, 너희들? 화장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 여사였어요. 화장실이 고장 나서 집에 잠깐 들렀다가 이 장면을 목격한 거죠. 여사님, 영자야, 이건 오해야. 이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오해. 지금 내 간병인 손목 잡고 입 막으려고 한 게 오해야? 그리고 방금 무슨 말 했어? 100억짜리 상가를 내 이름으로 넘기게 한다고? 최 여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시아버지가 민수 씨에게서 간을 이식받았고 통장을 훔쳐 달아났으며 이제 최 여사를 사기 치려 한다는 것을요. 영자야, 잠깐만 들어봐. 이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야. 나도 의심은 했어. 그래서 며칠 전에 사람 시켜서 뒷조사 다 해놨거든. 너 도박장에서 일하지? 사기 전과도 여러 건이고 수배자 명단에도 올라 있어. 그리고 전처가 있다며? 이혼 안 했다면서? 내가 이미 검사한테 연락했어. 내 친구 아들이 검사거든. 곧 경찰 올 거야. 그 순간 시아버지는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저와 최 여사가 달려들어 붙잡았죠. 놓으라고. 나가야 해. 이번에 들어가면 10년은 못 나온다고. 우리는 바닥에서 뒹굴며 싸웠어요. 시아버지가 발버둥 치는 바람에 저는 머리를 부딪혀 피가 났고 최 여사는 손목을 다치셨어요. 그러다 복도로 나왔고 정확히 그때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온 민수 씨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 씨가 휠체어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달려왔어요. 여보, 설명할 틈도 없이 시아버지가 저를 밀쳐내고 일어났어요. 그 순간 민수 씨의 주먹이 시아버지의 턱을 강타했어요. 힘이 없는 주먹이었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죠. 이 개자식아! 당신 때문에 내가 죽다 살아났어. 내 간을 줬어. 내 목숨을 줬다고. 그런데 또 사기를 쳐. 이 여사님한테까지. 민수 씨는 쓰러지면서도 시아버지를 놓지 않았어요. 둘은 바닥에서 뒹굴었고 민수 씨가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죠. 당신이 훔쳐간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매일 대출 독촉 전화 오고 우리 집 경매 들어갈 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그 돈으로 뭘 했어요? 또 도박하고 여사님 꼬시고. 민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당신은 항상 미안하다고만 하잖아요. 그러고는 또 배신하고.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곧 경찰이 도착했고 시아버지는 체포됐어요. 형사가 수갑을 채우면서 말했죠. 이번엔 7년이 아니에요. 최소 12년은 각오하세요. 형 집행정지 취소에다가 사기 미수, 주거 침입, 절도 죄목이 많네요. 최 여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끝까지 처벌받게 할 겁니다. 제 재산 노린 것도 있고 이 부부한테 한 짓도 있고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시아버지는 경찰차에 실리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민수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제 품에 안겨 울었죠. 결국 시아버지는 여러 혐의가 합쳐져 1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형 집행정지가 취소되면서 이전 형량까지 합산된 거죠. 최 여사는 저희 부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은아, 민수 씨, 너희 덕분에 100억 날릴 뻔한 거 막았어. 내가 그 사기꾼한테 속아서 유원장에 이름 올리려던 참이었거든. 너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에요. 여사님, 저희가 오히려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무슨 소리야? 너희는 내 은인이야. 그리고 지은아, 너 일하는 거 봤는데 정말 성실하고 꼼꼼하더라. 내 상가 1층에 가게 하나 줄게. 임대료 없고 인테리어 비용도 내가 댈게. 거기서 장사 시작해봐. 그건 너무 과한 선물이에요. 아니야. 그리고 너희 집 대출도 내가 다 갚아줬어. 집 경매 취소됐으니까 걱정 말고 살아.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최 여사는 우리에게 천사 같은 분이었죠. 결국 우리는 최 여사의 도움으로 과일 가게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민수 씨가 물류센터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납품 루트를 개척했고 저는 손님 응대와 가게 관리를 맡았죠. 1년 뒤 우리 가게는 동네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됐어요. 최 여사는 저한테 상가 관리까지 맡기셨고 월급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여보, 이름 뭐로 할까? 희망이 강희망 어때? 우리한테 희망을 준 이름이잖아. 좋아, 희망이 예쁘다. 시아버지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최 여사는 우리 딸의 대모가 되어주셨어요. 희망아, 할머니가 너한테 줄 게 많단다. 너는 부모님처럼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야 해. 그리고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거예요.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게 최선의 복수이자 최고의 행복이니까요. 시아버지에게 당한 배신과 고통은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해졌고 최 여사 같은 좋은 분을 만났어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